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불러왔던 애국가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그제죠. 보면은 전교조, 현 정부의 어떻게 홍위병 역할하는 전교조에서 서울 시내 113곳에 학교를 갖다 지정해서 자, 학교에 있는 친일 잔재물 동상 철거하라. 학교 교과 보면 과거 친일 행적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작곡된 그러한 교과를 3월 말까지 바꾸어라.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은 행동에 나서겠다. 어떤 행동에 나설지 저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친일 규정은 뭐냐니까 과거에 이 진보 좌파 아주 그 좌파 그 중에는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공안당국에서 이적 단체로 내지는 반국가 단체로 지목된 곳과 내통했던 그런 사람들도 대거 참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이 사람은 친일이다, 저 사람은 친일이다.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꼽아드릴까요? 자,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 홍남파, 미당 서정주, 소설가 김동인, 육당 최남선, 다음에 현재명, 이와 같은 그야말로 이런 분들을 다 일제히 일본에 당시 일본에 보면은 다 아부했다, 친일이다 행적으로 규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만지고 이 사람들이 창조한 물들을 갖다가 이른바 친일 잔재라고 다 그야말로 깡그리 무시하는, 깡그리 없애려는 그러한 일련의 행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은 보면 자, 교과 바꿔라. 아마 그 지명된 학교들은 대부분 이런 학교들입니다. 학교가 보통 한 100년, 80년, 90년 대부분 일제시대 때 건립된 학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작곡 작사가들이 지은 그런 것으로 교과를 거의 100년 가까이 써왔는데 그 사람들이 친일이니까 자 없애라. 이번 3월 말까지 없애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행동에 나서겠다 이 얘기했는데요. 자, 보세요. 자, 벌써 얼마 전부터 안익태 선생이 과거 친일 행적이 있다, 심지어는 친나치 행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애국가,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애국가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습니까? 우리 국민 전체를 갖다 하나의 어떤 울타리로 묶어줬던 애국가를 갖다가 이제 없애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광주에서 3.1혁명 100주년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3.1혁명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이번 3.1절부터는 애국가를 불러서 안 된다. 또 포천, 이 경기도 포천시에서도 보니까 안익태, 친일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 불러서는 안 된다 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아마 그걸 곧 행동으로 옮길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친일, 그런 그들이 자의적으로 그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해놨던 친일이라 칩시다. 그럼 손혜원 얼마 전까지 민주당 의원이었고 김정숙 여사의 가장 절친인 손혜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포에 있는 일제 적산 가옥들을 갖다가 잘 보존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 그건 왜 안 때려 붙습니까? 또 우리가 1958년 세계 최초로 라면을 개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라면 63년도에 삼양라면이 도입했습니다. 라면은 먹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모든 잣대를 갖다 친일이라는 그 잣대를 놓고 그야말로 새로운 바람몰이에 들어간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청와대, 경무대 내지는 종합청사를 제외한 곳에서 국무회의를 한 경우는 딱 한 번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6.25 때죠. 근데 최근에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면서 그야말로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친일 적폐 청산의 바람몰이에 들어갔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에 최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뻔합니다. 자,
이승만, 박정희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근대화 세력에게 친일이라는 주홍 글씨를 갖다 낙인을 찍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한 2년 동안 해왔던 적폐청산의 이제 2단계 적폐청산에 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제일 먼저 서서히 우리 국민들을 통합의 상징이었던, 통합의 중심이었던 애국가를 갖다가 처음에는 이런저런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 자, 뭐 저 친일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서서히 뭉개가면서 결국은 애국가를 갖다가 국가세로 바꾸기, 아마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본적 어떤 정신의 축이 흔들리니까요. 이것은 마치 1966년부터 75년, 76년까지 있었던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마오쩌둥을 갖다가 앞장세워서 그야말로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4인방들이 했던 것이 바로 비림비공입니다. 자, 마오쩌둥, 마오 주석에게 반대했던 린비아오, 인표를 갖다가 격하하라. 또 인민들의 마음, 인민들의 정신을 갖다 흩들고 있는 봉건자재의 첫 시발점인 공자를 갖다가 부정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자 사당 다 때려 부쉈죠. 그 다음에 그 당시 학교도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켰죠. 그런 식으로 과거를 깡그리 말살하려는 탈레반적인 행태를 보였던 것이 그 당시에 마오쩌둥과 마오이스트들이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을 또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 있어요. 돌아갔습니다만 이영희, 본인은 죽어다 하고 리영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리영희 선생, 전환시대의 논리라든가 6억인가의 대화라든가, 그리고 이 마오이스트를 가장 존중했던 이영희를 또 가장 흠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386 운동권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니까 자, 그런 식으로 마오가 싹 과거를 정리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 또 오늘 마침 저 사무실 나온다고 오늘 마치 고려대 앞을 지나왔어요. 기가 막힌 광경을 갖다가 목격했습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 고려대학교 건립자죠.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 선생이 과거 조선총독부하고 좀 좋게 지냈다고. 좋게 지낼 수밖에 없죠. 그 당시 동아일보를 운영했고 또 고려대학을 세우면서, 그렇다고 무슨 저 북한의 김일성 마냥 가서 저 만주에서 말 타면서 마적질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물론 김구 선생 같이 물론 저 상해에서 항일 운동하신 분도 있지만 국내에서 온건하게 그야말로 우리 국내의 인재들을 키우면서 힘을 키워나갔던 인촌 김성수 선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촌이 들어갔다 그래서 인촌로가 어디냐니까 저 보문역에서 고려대 병원 앞으로 해서 이렇게 고려대 앞까지 그 길이 인촌로예요. 그게 1991년에 28년 전에 1991년에 인촌로는 명명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촌로를 갖다가 고려대로로 바꾸고, 그리고 고려대 학생들은 좀 문제의식이 없나 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자기네 설립자 인촌 김성수 선생의 동상은 지금도 고려대에 딱 서 있습니다. 그거 때려 부숴야죠. 자, 그러면서 무려 1828개의 도로 입간판이 있죠. 그 인촌로라고 쓴 걸 갖다 고려대로로 바꾸는 광경을 아침에 제가 오면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기 들어간 또 돈은 얼마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좌파들 그야말로 과거 때려 부수고 과거 쳐부수고 과거 말살하는 데는 도사죠. 국민들 돈 무서운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 입간판 안에 얼마 되겠습니까? 한번 곱해보세요. 1828개면 얼마인지.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야말로 자기들의 눈에 좀 거슬리는 우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낙인 찍고, 하나는 박근혜하고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박근혜 적폐다, 이명박 적폐다, 이제 그걸로 대충 정리됐으니까 이제는 친일 적폐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늘 불러왔던 애국가 조만간 사라질 것 같습니다.